오늘 4시부터 내일장이 바로 시작됩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은 이렇게 한번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눈이 온통 삼성전자 이 메모리단에 쏠리게 되면서 코스닥은 다시 한번 소외되는 모습이 짙어졌고요. 코스피 내에서도 삼전릭스의 희비가 굉장히 강하게 교차된 하루였죠. 오늘 지수 마감 상황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0.46%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8,000선을 장중에 좀 회복을 해줬다는 점이고 문제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오늘도 2.46% 내리면서 85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코스닥이 전고점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33%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 뚜렷한 악재가 없이 오로지 삼전릭스 레버리지가 등장한 이후에 이 급락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이번에 코스닥 급락은 역시나 수급적인 요인이 강했구나. 근데 그게 악재가 있었을 팬데믹 당시보다도 더 강하게 수급을 뺏기고 있구나.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 200은 대체로 이 코스피와 비슷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0.47%, 대형주단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화해 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입니다. 가장 먼저 이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한번 일중 흐름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이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다행히도 이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 8,300선까지 이 고점을 형성을 한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이때 잠깐 밀렸습니다. 오전에 이 나스닥 선물과 함께 하락 전환하면서 장중에 8,0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고요. 오후 들어서 이제 여당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첫 번째 나왔고 또 두 번째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적자로 굉장히 유명했죠. 이게 3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8,000선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수만 보시자면 0.46% 하락했죠. 확실히 좀 우리 증시가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오는 힘들이 조금 더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지난 1년간은 이 호황작에 힘입어서 올라타기만 해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철저한 옥석 가리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옥석 가리기의 기준은 바로 실적이 되겠죠. 반면에 코스닥은 수급을 완전히 빼앗긴 모습입니다. 2.46% 하락했죠. 이 출발 당시만 해도 굉장히 880선 밑에서 약한 모습이 두드러졌고요. 오늘은 소부장과 제약바이오, 엔터, 화장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스닥 업종이 다 약세를 보이고 말았죠. 이 전거래일 저점 부근까지 825선 부근까지 급락 나왔다가 결국에는 850선에서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수급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수급,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뚜렷한 움직임이 반복이 됐습니다. 외인이요, 이 환율 부담이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거래일 연속 1조 3천억 원 이상을 오늘 팔아냈고요. 거기에다가 기관까지 오늘은 가세했네요. 1조 4천억 원 팔아낸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기관 매도 물량이 금투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ETF 물량이 많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요새 이 코스피 쪽의 수급을 보면요. 개인이랑 외국인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개인은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아내고 있죠. 한마디로 요새 기관이 바로 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키맨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량 매수가 붙는 날에는 이 코스피가 강세로 가고요. 반대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이 시장의 이목이 전부 다 코스피, 삼성전자로 쏠리면서 외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이슈죠. 바로 살펴보시죠. 7월 7일 드디어 내일 오전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 기준선,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넘었느냐, 비트했느냐, 하회했느냐 이거겠죠. 86조 원에서 90조 원 가까이가 이 영업이익의 주요한 기준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업이익의
하단이죠. 컨센서스의 최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6조 원보다 아래로 떨어졌을 때 당연히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밸류에이션 조정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 메모리 업황이 꺾일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에 당연히 뉴욕 증시까지 불안감이 번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현재 강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죠. 그리고 체크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메모리 업황이 꺾였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실적에는 상당히 큰 변수 한 가지가 숨어 있죠. 바로 성과급 충당금. 실제로 오늘 오후에요. 삼성전자의 상반기 이 DS 부문,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이 최대 100%가 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 본업은 굉장히 잘했는데 이런 성과급이라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숫자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이라는 숫자 한 가지보다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됐는지, 영업이익률이 상향이 됐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더라면 이 단기적인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겠죠. 자, 다음으로는 컨센서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시장이 가장 좀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이 86조에서 90조 원 이 사이에 안착하는 경우 사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당연히 업황이 지속되고 있구나,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좀 확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영업이익이 90조 원에 좀 가깝게 나왔다, 상단에 좀 붙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갈 수가 있겠고요. 늘 그래 왔듯이 삼전닉스가 횡보를 한다면 전력기기, 방산 쪽으로 다음 순환매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던 패턴이었죠. 자, 그런데 이 밴드 안에서도 영업이익이 86조 원 하단 쪽에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오른 만큼 이 발표를 계기로 조금 약간의 실망 매물,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출렁이냐 마느냐 그 차이인 거죠.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반도체주 마이크론 하이닉스 할 거 없이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멀티플을요, 지금 6배, 7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쫙 높여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다시 한번 삼전닉스가 수급을 빨아들여 버릴 수가 있겠죠. 저번 분기 실적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요. 레버리지 ETF까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펀지처럼 시장의 모든 돈을 쓸어 담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 삼전닉스는 급등하지만 반대로 이 지수는 하락하는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 쏠림 장세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기관들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놀랄 만한 실적을 보여줬었죠. 이 반도체 수급 쏠림에 따른 이 소외 장세,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내일 발표에서 무엇을 또 추가로 봐야 할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첫 번째는 영업이익률 변화입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이 지속이 되느냐 또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느냐. 만약에 이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도요, 영업이익률이 꺾여버리면 여기에서 또 굉장히 급락세가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얼마를 팔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3분기 메모리 가격 전망, 이거는 마이크론의 주가, 더 나아가서 미국 메모리사들의 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BM, 사실 HBM3 이까지는 삼성전자가 닉스에 비해서 좀 수율이라든지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었죠. HBM4에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경쟁력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정확하게 수율에 대한 퍼센테이지까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마지막은 외인 수급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외인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순매수에 나서 준다면 이 AI 메모리 사이클이 아직 살아있구나, 기대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길 수가 있겠죠. 이 반대로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이 싹 빠져나간다면 이걸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겠구나. 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횡보 패턴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롭게 나온 삼성전자 관련 뉴스 업데이트인데요. 삼성 파운드리가 6월 일간 기준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이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 후반 들어서 특히나 강하게 말아 올려준 거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 90조 원까지 올려잡았죠. 사실 지금 90조 원 이상을 전망하는 증권사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실적 발표 직전으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구나.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목표가 50만 원까지 높여 잡았네요. 또 이어서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이죠. 상반기 성과급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이 성과급에 대해서 얼만큼의 비용이 책정이 되느냐, 이게 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상 시나리오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이 외에 중요한 뉴스들 어떤 게 있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데일리 TV 뉴스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됩니다. 강훈신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광주 도심 및 KTX 역과도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86조 원에서 92조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사별 추정치 차이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충당금 반영 규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리츠증권은 충당금 19조 3천억 원을 반영해 2분기 영업이익을 90조 1천억 원으로, 삼성증권은 충당금 16조 3천억 원을 반영해 86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로 하반기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출렁이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기대감에 장막판 다시 상승세를 키워왔는데요. 파운드리도 3년 만에 흑자 전환했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 이어졌습니다. 2.75% 오른 31만 8천 원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미국 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 및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GS칼텍스와 S오일은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파악한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이고 GS칼텍스와 S오일이 해당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점을 포함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미국 이란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도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중복 상장할 모회사는 3% 룰 방식의 주주 동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중복상장한 모회사 이사회 및 지배주주가 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상장심사도 분할 상장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며 일반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와 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원하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고 특히 주주 보호 능력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런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주 동의라고 밝혔고 주주 동의로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서민에 준한 3% 룰로 지분을 3% 넘게 보유했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되고 참석한 주주 중 절반 이상 그리고 전체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사상 최대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국내 증시에서 팔아치운 금액만 150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4%가 넘어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을 줄여 내가면서 2.58%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2%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성과급 반영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또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9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는 10일 ADR에 상장을 합니다. 그동안 HBM 시장에서 굳건한 왕자 자리를 유지를 했는데 국내 증시에만 상장되어 있어서 해외 투자자분들이 조금 쉽게 자유롭게 거래를 못했습니다. 이번 나스닥 상장이 단순한 조달 자금을 넘어서서 이제 이 투자 영역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는 오늘 6.0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낙폭이 깊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그 하락세가 깊어지면서 8.20%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가 50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 직전에 바뀌면서 49만 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1.52%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단에서도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이 많았고요. 특히 전공정 장비주들이 오늘은 하락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엔터주와 화장품주 그리고 게임주들이 그나마 선방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이 3.5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는 그래도 0.72%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가 FDA에 세 번째로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간암 신약 후보 물질과 면역 항암제가 과연 승인이 어떻게 될지 이제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승인에 성공을 한다면은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HLB에 대한 기업의 가치도 재평가되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은 흐름이 아쉽습니다. 저번 주부터 조정이 깊었는데 현재 에코프로 BM이 2.73%, 에코프로도 2.5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에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신방직이 23.6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 신세계는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역시 현재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광주 군공항이 선점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9.96%, 29.82%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신양에도 11.35% 두 자릿수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 부품 기업인 MNC 솔루션도 현재 상한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 연례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 처음으로 서게 됩니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잘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KB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 부진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와 화장품주, 게임주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개별적으로 호재 소식이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휴원스와 이노테크는 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범한퓨얼셀은 잠수함용 엔진에서 독점력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2.53%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관련 기대감에 오늘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AI 기업과 반도체 개발 설계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0.4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맥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지배 구조가 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메이드맥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듯한데요. 라이브 서비스와 신작 게임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방침을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21.53%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승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7월 들어서 오니까 이제 시장이 급락 후에 좀 반등 주는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오늘 시장 조금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자체가 네. 굉장히 좀 혹시 뭐 디스코 팡팡 아실까요? 정말 옛날에 불규칙적으로 상승과 하락 그리고 장중에 주가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대응하시기가 너무 많이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가 그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아침부터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다. 네. 오전 증시에서 뭔가를 매수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이후에 12시 그리고 1시 넘어가면서 그제서야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29750 이 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그나마 좀 저점을 잡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 또 작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매수하심에 있어서 현금 비중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좀 매수 관심을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을 좀 확실히 확인을 한 이후에 조금 보수적으로 이 매수 전략에 들어가야 한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종목적으로 한번 보자면 좀 특별하게 호재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네. 우선 저는 오늘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브리핑을 이걸로 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이거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분위기는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흘러가긴 하지만 이게 반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약간 반반이 된 경우에는 뭐 이게 급락이 나오거나 실망 매물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워낙 그 계약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분할 수주 이런 언급이 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하나오션이죠. 네. 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전서부터 거의 뭐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었었던 부분도 있고 업계에서는 거의 하나오션이 가져간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독일 그룹과의 마지막 쟁점이 이제 계약 전체를 한국 하나오션이 가져올지 아니면 독일과 나눌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투명스럽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반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업계에서는 만약에 분할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보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오늘 가격 흐름이 오전에 그래서 한 1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전체 사업 규모가 6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예, 향후 이제 30년간 이루어지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일부 선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 확정이 되어진다라면은 이 실적 부분이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오션은 이미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제 중직 격언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격 대응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는 가격을 이제 10만 원은 꼭 잘 지켜줘야 된다는 점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기정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13만 원에서 14만 원 가격은 넘어가줘야 되는 흐름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3만 원에서 14만 원 혹은 또 그 위 15만 원까지 이 가격 구간의 매물대를 건강하게 좀 소화를 시켜줘야 추세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주주분들 또 12만 원 위로 13만 원 가격 부분에서는 거래량, 수급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서 차익을 챙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이 가격 흐름에서의 외국인 기관 수급 거래량 꼭 체크하시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기준선은 10만 원 구간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봤었어야 할 그런 섹터가 이제 증권이었죠.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 넥스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증권사 이자 수익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루에 맨날 개인들이 60조 원 이상씩을 지금 비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NH투자증권이 오늘 조금 강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좀 강했는데 7월 3일에 제 이제 상승 레이더 신호 시스템이 이제 포착이 되었고 지난주 금요일 또 당일에 8%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도 장중에 이제 8%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이 되면서 증권주들이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근데 증권주마다 조금씩 상승의 폭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부정적인 의견 이런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증권사별로 실적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 레이더 시스템에 포착이 된다라는 의미는 수급과 거래량이 매우 탄탄하다라는 것을 좀 입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증권업종의 2분기 실적이 3조 9천억 원, 한 126% 연간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호실적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네.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137조 이상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치면 3분기 중 거래 대금이 한 140조 원 넘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들 이 부분이 조금 배 아프기는 해요, 사실. 이제 거래당 증권사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니까 좀 배 아프긴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지난 5월 고점 이후에 주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단기 조정 추세를 벗어내는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되었다라고 차트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잡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제 34,000원 가격 부분 전고점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단기 평균 가격의 꺾인 가격은 35,000원 위로 38,000원이 지금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NH투자증권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
좋은 가격 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그래도 괜찮은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가격 구간이고요. 3만 4천 원 위로 3만 5천 원, 3만 6천 원 가격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로 차익을 좀 실현해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NH투자증권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또 주말 동안에 레버리지 부작용에 대해서 또 엄청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행도 좀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민주당이 오늘 비공개로 이거 폐지하지 말지 이거를 좀 논의한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좀 폐지 쪽으로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을까요, 지금? 근데 단기간의 이 구조를 봤을 때 네. 폐지를 하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제 다만 금융감독원이든 그래서 좀 손을 보는 이제 수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점들은 다들 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세코, 드디어 7월 장마가 시작이 됐나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이 장마 뭐 맨날 오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 쪽의 폭염이 진짜 기록적으로 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이미지를 좀 벗을 수가 있을까요? 항상 이제 여름철이면 움직이는 종목도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또 이번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자녀 방에 창문형 에어컨을 좀 달아줬거든요. 드디어.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파세코 제품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 제품이긴 한데 네. 이 부분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의 건물들을 보면 이제 한국처럼 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하면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타공이 이미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 유럽 건축물들을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어렵기 때문에 좀 설치가 쉬운 이동형 또 실외기가 필요 없는 냉방 기구가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설치의 편의성, 공간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기술적인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런 부분이 이미 제가 봤을 때 그 홈쇼핑 또 온라인 쇼핑몰 또 쿠팡 이런 쪽에서 보면은 창문형 에어컨이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6월 중섬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는데 6월 29일 이제 신호에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지난주 금요일 7월 3일에는 신호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잡히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거래량도 폭증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460만 주 그리고 오늘 800만 주 넘는 거래량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9,000원 가격 위로는 조금만 차트를 넓게 보시면 저항 구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격 보면 이 작년 2025년 7월 최고 가격이 1,590원입니다.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신다면은 지금 당장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이 가격을 참고를 하신다면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급등하는 구간에서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9,000원으로 10,000원 가격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참고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잘못 고점에서 매수를 하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0,000원, 11,000원 혹은 오버슈팅이 발생된다라면은 12,000원 가격 구간까지도 좀 노려보실 수는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잘 해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조심해야 하는 기준선이 딱 10,000원으로 잡히네요. 아직까지는 역시나 좀 관련된 테마들이 이 단기 테마성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내일 장에서는 과연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 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역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사실상 이게 모든 걸 가늠하는 이 향배가 되겠죠. 발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일단은 이 영업이익 전망치 86조 원에서 90조 원 사이 여기에 안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우주항공, 마찬가지로 이 스페이스X 나스닥 100 편입이 이제 7월 7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머스크가 좀 기대감을 모으는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드디어 내일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일 오전 10시 이쯤에 장마감 좀 직후에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글쎄요, 그 시간은 보통 이제 또 오전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부분 이제 시장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 시장의 반응이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확정 실적 나오기 전까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전망치를 발표한 증권사 6곳의 기준으로 이제 단순 영업이익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했더니 87조 2천억 정도 평균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망에 대한 범위는 한 80조에서 92조 원 사이로 이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3분기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한 51조에서 52조 정도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난 2분기 실적이 24조 9천억이었어요. 100% 이상 증가하는 영업이익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그러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도 마이크론 정도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이었으면 100%만 잡아도 104조가 넘어요. 105조 가까이 나와야 서프라이즈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게만 봐도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90조 원 이상이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봐도 좀 무방하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시장에서는. 90조 원. 네. 85조에서 90조 원 사이로 발표가 된다라면은 뭐 대체적으로 부합했다, 무난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80조 원 초반이나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80조 원 이하로 발표가 된다라고 치면은 이 성과급에 대한 문제, 또 일회성 비용을 넘어서 메모리 이익률,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수치가 일단은 내일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1분기도 그랬거든요. 지난 1분기에도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도 그때 많은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주가의 상승의 방향을 결정을 지었던 부분은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확실한 상승의 방향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어져 있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를 넘겨서 발표를 하면은 뭐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그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돼서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제가 기준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8만 원, 27만 원 가격이 하단, 굉장히 중요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가격입니다라고 또 공개 방송 에서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대응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에 내일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치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좀 86조 원 이쪽에 가까워가지고 세론이 나온다. 이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네. 폭락을 하면서 과매수 신호가 풀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27만 원은 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 내일 혹시라도 우리 액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 오는 매도세가 출현된다 하더라도
27만 원만 이탈시키지 않으면 과매수 신호는 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대응, 가격만 확실하게 집중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네, 보유 결국에 의견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퍼센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지라인 이 27만 원 선을 잘 지켜내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우주항공인데 살짝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가려진 측면이 있죠. 스페이스X의 나스닥 100 편입 관련해가지고 좀 머스크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좀 키워주고 있는데 스피어 약간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이후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100 편입하고 국내 스페이스X 관련주는 이번에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었고요. 무슨 차이죠? 나스닥 100에 들어가는 것은 스페이스X 자체, 본주에 대한 그 영향력이 나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림축산부에서 위성을 하나 발사를 합니다. 오늘 발사를 해요. 오늘 이제 농림위성이 오늘 미국의 이제 반덴버그 우주 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발사가 됩니다. 현지 우리나라 시각으로 제가 이제 오후 4시 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간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인지 아닌지 이제 그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페이스X 발사체를 펠컨 9 이용을 해서 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요. 위성 본체 및 전체 체계 종합 해가지고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네.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전자 광학부 체계 제작으로 해서 세트랙 I가 담당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는 한국항공우주나 세트랙 I나 큰 움직임은 없어요. 아직 결과가 좀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발사 이런 부분이 정해지게 된다면 지금 눌림목 만들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가 되고 있는 세트랙 I 또 항공우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상장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죠. 네. 근데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주 IB 투자라든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하지만 또 스피어도 사실 좀 좋지는 않았었고요. 하지만 우리 한국 위성 산업을 좀 보시면 세트랙 I나 AP 위성이나 한국항공우주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좀 로봇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3 양산 관련해서 뭐 크게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로봇은 항상 관심을 주셔야죠. 혹시 그거 아세요? 중국 로봇 그 산업도 굉장히 알죠.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유니트리도 상장한다고 하고 있고 전 세계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서 중국 로봇이 한 1,300만 대를 넘었다고 그래요. 수출이. 거긴 좀 저가용 공세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청소용 로봇 네. 위주로 이제 수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국 기업도 경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로봇 산업 자체의 시장 자체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X 나스닥 100 편입 관련해서 우주항공도 물론이고요. 로봇 관련주도 꾸준히 흐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장에 또 어떤 전략 취해볼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나는 혼자 대응이 좀 어렵다. 계속해서 이 같이 삼성전자 또 스페이스X 상장 관련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여승재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 매일매일 오전마다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평일 아침 8시 30분에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 지지라인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히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 소스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봐야 할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마켓 1부 이어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파트너님, 그러면 내일은 뭘 사야 될까요? 뭐 삼전닉스 사야 될까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주된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LG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LG전자까지 살짝 조금 묻혔네요. 네, LG전자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LG전자 준비했습니다. 그럼 실적이 뭐 잘 당연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가져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LG전자 그 로봇 기업으로의 재평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5월 달 굉장히 폭등하는 시세 흐름을 보였고요.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그 이전 상태로 좀 되돌아가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컨센서스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컨센서스는 이제 증권사 종합으로 FM 가이드에서 제공이 되는 수치인데요. 매출이 약 22조 5,400억 원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580억 원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약 한 8% 정도 증가한 수치가 되겠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지금 현재 조정받아 내려와 있는 주가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5.4%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 94조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8% 증가한 3조 9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제 6월 달의 고가 한 46만 7,500원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주가가 약 50% 넘는 60% 가까운 조정을 받아 내려와 있는 과매도 구간에 떨어져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원 이하에서 18만 5천 원 가격 부분에서 이제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달 과매수 신호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가격이 15만 원 가격 언저리 가격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의 흐름 그리고 하락폭에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달 보시면은 마이너스 저가 기준 31%까지 변동성이 커졌고 종가상으로는 23%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종가상 마이너스 7%,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하락폭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4,600만 주에서 지난주 1,400만 주까지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물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격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은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시장 관심이 가장 크게 쏠려는 있지만 그 사이에서 LG전자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또 반등의 기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 꼭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공개 방송에서 보다 자세한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폭을 점점 줄여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점점 같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반도체? 2분기 로봇? 실적 기대가 되어지고 있죠. 네. 어떤 쪽인가요? 아마 다들 잘 아시는 이제 기업이 될 텐데요. 일단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IT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사.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단박에 좀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늦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저녁 공개 방송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세한 종목에 대한 설명도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바닥에서 천천히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어진다는 부분, 또 글로벌 서비스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챘는데요. 더 자세한 대응 방법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공개 방송 여승재 파트너님 아침 8시 30분마다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시간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오늘 파트너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